안녕하십니까. 대한양계 대구 경북 도지회장입니다. AI 등 우리 농가들의 어려운 일들을 정부에 이래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한국양계농협에서도 오조합장께서 이 입식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과 아울러 문서를 꾸며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살처분 농가들에게 얼마만큼이라도 지원되기를 바라며 또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시위를 이래 했으니까 이젠 정부에 전달될 거는 그에 대한 전달이 안 되겠나 생각되고, 대표자인 안 위원장께서 농림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면 안 되겠나 저는 생각되면서 이제 그 1인 시위는 그만해도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이 국내 경제 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이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 생필품 값이 자꾸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그 염려를 해서 며칠 전 국무회의가 열렸답니다. 그 중에서 이 계란값도 비싸다는 것으로 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두영 위원장에게 아마 뭐 이렇게 압박이랄까 이런 참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농가들의 어려움을 또한 이 정부에 전달하려고 안두영 위원장이 농림부에 늘 출입을 하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은 아무 성의도 보이지 않으면서 해달라는 것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위원장께서는 좀 더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 초에 저도 경북도 이 축산가에 좀 보자고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역시 이 중앙정부에서 또한 대구 경북 지역 이 계란 상황이 이 AI도 많이 살펴본다 하는 도에서 계란이 뭐 이렇게 적으냐는 식으로 뭐 해서 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하는 중앙정부의 그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 저를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맞는데 아마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이 물가 인상을 걱정해가지고 생산농가들의 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20년 초까지도 사실은 계란값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앞에는 계란 한 개 50원 할 때 농장들이 곧 엎어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그걸 도와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계란값이 비쌀 때는 어이구 좀 비싸게 받는데 어떠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또 자세히 한편 생각해 보면은 다른 제조업이나 뭐 이런 데 보다가는 우리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영세율 적용이라든지 또한 각종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부당하고 홀대받고 있는 일들은 계속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래 걱정하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도 국민 아닙니까? 또 생산자는 또 소비자가 많은 국민들이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체란위원회에서는 7월 초에 5원씩 두 분 나누어 가지고 인하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라도 해서 명분을 얻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놓치고 있는 점들이 또 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이 너무 비싸게 인상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DC를 낮추거나 또한 DC를 없애면서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유통해서 이 딸리는 물량 때문에 웃돈 거래가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시를 낮춘다고 해도 실거래가는 잘 안 낮아질 겁니다. 결국은 물동량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될 것인데, 아직 그러나 정부에서 보는 눈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인위적으로는 올리고 내려온 거 이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까? 이럴 바에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너무 하다는 말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이번만이라도 전국 동일하게 특난 한 180원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또한 수입 억제도 하고 우리들의 또 요구도 관철시키고 또 이 가격으로 연말까지 지속되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우리가 오원성 뭐 이래 깔짝깔짝 이래 하게 되면은 이 누구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또한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시를 팍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물건이 딸리는데 웃돈 주고 안 사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각기 또 불만이 쏟아져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이 계약 납품하는 농가들은 아마 상당히 웃돈 주고 사가 납품해야 되니까 아주 그것도 불만을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웃돈을 받고 팔 수 없는 농가들은 또한 불만을 할 것입니다. 이 현재 내릴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억지로 농가에서 내려받겠다고 합의를 한다면은 뭐 소수가 이를 합의한다면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참여하는 이런 의견이 취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려 들어가지고 사료값이 50원 가량 안 올랐습니까? 그리고 7월 들어가지고 40원 내지 70원 가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 연말쯤에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연말쯤은 옥수수 작황은 좋아가지고 가격이 안정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운송비, 유류값 등 이러한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해서 결국 사료 가격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인상분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계란 한 개 생산비를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130원에서 140원으로 봅니다. 자, 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산비를 갖다가 뭐 그만이 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숨어있는 유류대, 인건비 이런 거는 지금 대단히 인상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료값만 가지고는 지금 요 인상으로만 계산되면 안 된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생산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도 해봅니다. 며칠 전에 또 우리 여기 정은정 연구원인가 뭐 발표한 이러한 내용 중에 보면은 계란 값은 소비자들이 인식에 심어 놓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돈 들이 가지고 많이 방송을 하면은 아마 홍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협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텔레비나 뭐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한 거기 따라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시세를 고시합니다만은 이 시장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산란일자 표기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이 과거를 논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시적 이 잔여 물량을 보고 널뛰기 고시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비 이하로 많이 내려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협회는 일시적 남는 물량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난가에 관여하는 리더들의 이 자질 향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란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취임 후 최란 위원회를 약 한 30회 넘게 했고 농림부에는 수시로 드나들며 이 수고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많은 농가들이 이 기금을 거출해서 위원회 운영비에 쓰도록 크게 이바지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투자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과물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봄에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걸 가꾸면은 결국 가을에 수확을 바랍니다. 성과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기부를 한 여러분들은 성과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성과들도 꼭 보고를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과에 대해서 또한 분류를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우리가 성과에 대하여는 일어난 사건을 원하는 대로 종결을 맺는 것도 성과라고 안 봅니까? 그것이 성과라고 안 봅니까? 통상.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방적 성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전부 자기만을 다 승소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큰 신망이나 원망을 줄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이 농림부에 자주 드나든다고 하는데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안 위원장이 매번 들어가가지고 따지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온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 따지고 싸우기만 하면은 그 만나자 하는 사람도 만나기 싫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또 얼굴 보기도 싫을 거고 자주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간다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가서 얼굴도 있고 친분을 쌓으면서 결국 우리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성공시키기가 아주 이 사람 사이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더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가서 따지고 책상 뒤엎고 싸우고 따지기만 하고 하면 그때 듣는 우리 마음들은 시원하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이 우리의 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공시키는 데서는 그거가 반비례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끝으로 우리 협회가 더 발전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 회의를 했을 적에 적석에서 적극적인 발언에 의한 결정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이 사회 변화를 사전에 직시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되지, 사후 약방문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속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적에 세 사람의 노인들께 의견을 물으면 그의 답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이 의견들을 취합하면서도 의견들에도 숫자에만 매이지 말고 그 의견에 대한 정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백년 대계를 설계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